자, 안녕하십니까. 자, 11월 15일. 벌써 11월 중순이 되어버렸네요. 네. 어쨌든 11월 15일 아침 모닝 브리프. 네. 오늘 좀 많이 시간이 늦었어요. 그죠? 네, 녹화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시간이 늦었습니다. 자, 오늘 좀 주가가 좀 움직이면서 저 종목 매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늦었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미국 시장도 좋았고, 미국 시장도 좋았고, 또 우리 시장도 지금 현재 제가 예상한 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상 행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한 내용은 오늘은 살짝 좀 접고, 네, 국내 시장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주말에 다들 보셨을 테니까, 네, 오늘은 국내 시장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미국 시장 차트 보시면 간단히만 보면, 예, 지금 다우존스도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빠지더라도 반등이 나올 것 같은 자리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나스닥도 위로 갈 수도 있고 또 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좀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았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엔. 예. S&P도 마찬가지였고요. 어쨌든 좀 그래도 반등이 강하게 나온 하루였다는 생각입니다. 잠시만요. 카톡 저기를 안 해요. 자, 지금 소리가 좀 많이 나고 있는데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중이라서 요거를 끄면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찌됐든 일단 그렇고요. 네. 요거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잠깐만요. 자, 환율은 좀 보고 넘어갈게요. 환율은 크게 변동은 없지만 그래도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안정권에 들어가고 있다. 유가도 마찬가지고, 예, 좀 다시 조정이 추세 저항을 맞고 다시 조정을 들어오고 있죠. 자, 향후에 조정을 보이다가 좀 어떤 모습을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 시장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일봉상에서는 3일 연속 양봉이기는 한데, 첫날 양봉이 개파락을 했다가 만들어 놓은 양봉이고, 마이너스로 마감을 해서 엄밀하게 보면 양봉이기는 하지만 좀 의미로 보면, 예, 양봉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보통 하단에서 적산병이 나오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는데, 좀 적산병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추세 돌파를 했다는 거, 추세 돌파를 종가성으로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중요한 추세 돌파가 됐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추세가 있는데, 이 추세를 돌파해야 진정으로 지금 돌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장 종료까지 좀 흐름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좀 그래도 양호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 요 가격대에 지금 굉장히 좀 매물이 좀 쌓여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좀 뭔가 강한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야, 일단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요 정도, 여기 그 3000 정확하게 보면 요 고점이 3051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3049, 대략 한 3050 정도가 돌파가 나온다면
굉장히 흐름이 좋은 흐름으로 움직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여기 이 마지막에 있는 이 하락하는 추세, 요 추세만 돌파한다 하더라도 힘의 균형은 상당히 좋아진다. 그래서 이 힘의 균형을 좋게 만들어 놓으면 좀 버텨주기만 하면, 힘의 균형을 좀 만들어 놓고 버텨주기만 하면 빠르면 이번 주 주말에서 다음 주 초에는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뭐 오늘 상승했으니까 내일까지 상승을 해줘서 만약에 이 추세선을 돌파해 준다면, 예. 그래서 이 위에서 추세선 위에서 좀 버텨주기만 한다면 오르진 않더라도, 예, 뭐 소폭 마이너스도 괜찮고요. 그래서 여기서 버텨주기만 한다면 다음 주부터는 좀 자동으로 강한 흐름이, 뭐 특별한 호재나 이런 거 없이도 자동으로 좀 움직임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힘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의 상승은 좀 더 강해주면 좋을 것 같다. 좀 더. 지금 현재 한 30포인트 정도 올랐는데요. 사실 뭐 우리나라 특별한 호재 없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예, 내릴 때 엄청 내렸던 걸 생각하면, 뭐, 당연히 호재 없이도 오를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거 왜 오르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하지만 어찌됐든, 이유 없이 오르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 바짝 이 위에까지 바짝 붙여준다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뭐 대략 여기 가격을 보면 그냥 뭐 한 3020포인트, 예, 3020포인트 내외 정도까지, 지금 현재가 3000포인트예요. 3000포인트. 3020포인트 내외 정도까지 좀 갖다 붙여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양봉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좀 더 크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윗꼬리는 조금 달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주면 내일은 바로 여기 위에 올라타서 좀 안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이렇게 만약에 좀 양봉을 쭉 세울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기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해준다면 내일까지도 일단은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은 일단 높다. 내일 시가까지는. 예. 그러면 내일 시가까지 이렇게 좀 만들어주면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봉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5일선이 이제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데, 예, 5일선도 이제 좀 뭐 오늘 상승하고 내일까지만 이렇게 상승을 하면 여기 쫙 따라가 주겠죠. 예.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통 많이들 쉽게 얘기하는 쌍바닥에, 완성이 되려면 3050포인트대를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세가 확인되는, 이번 하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쌍바닥을 찍고 상승 전환하는 흐름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정도 되면, 여기까지 갖추면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이 갭 마지막 나와 있는 갭을 채워야만 이번 하락을 끝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뭐 이 갭은 사실 안 채워질 수도 있어요. 예, 요번에 만약에 정말 잘 올라가면, 오늘도 뭐 갭이 나왔고, 어제도 갭이 나왔잖아요. 올라가면서 이 갭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쭉 올라가서 여기서 서 있다가 요 자리 갭을 채우는 날 그냥 위로 올라가면서 쫙 상승하는, 그러면 이게 이제 아일랜드 갭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좋은 아일랜드 갭입니다. 만약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래서 뭐 일단 뭐 제가 뭐 너무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쓰는지 모르지만 현재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느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장 후반까지 만약에 상승세가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내일까지 일단 올라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내일 뭐 종가상으로 올라가지는 않아도 뭐 보합선 뭐 이렇게 되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더라도 음봉이 만들어지더라도 뭐 여기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어떤 체력만 갖추어진다면 다음 주 초에는 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예,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봉으로 이제 또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면요.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뭐 일봉에서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이 추세를 일단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고 여기 이제 3000포인트 일단 터치를 했고 지금 현재 그죠? 3000포인트에서 하고 있죠. 뭐 3000포인트에 대한 저항은 저는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뭐 잠깐 지금 뭐 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수는 있는데 만약에 크게 되밀리지 않는다면 지금 오후에도 결국은 조금 더 상승을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뭐 장담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여기서 잘 버티기만 하면 크게 밀리지 않고 버티기만 한다면 뭐 수급 상황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지금 뭐 개인들이 팔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보면 뭐 좀 수급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좀 애매할 수 있기는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물량을 막 산다는 개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사지는 개념이에요. 주식이라는 게 개인들이 막 물량을 막 올라갈 때도 사고 내려갈 때도 사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개인들은 떨어질 때 사고 오를 때 팔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수동적인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은 게다가 연기금도 최근 좀 팔다가 지난주 말부터 조금씩 사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020포인트 이 근처로 좀 갖다 붙여 놓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고 뭐 계속 올라갈 수는 없겠죠. 장중에 뭐 잠시 조정을 하더라도 결국 이렇게 만약에 갖다 붙여 놓는다면 내일은 이 위에서 가격이 형성되면서 이 위에 어디선가 이렇게 좀 이 3000 뚫기 힘들었던 3050포인트 정도에 대한 저항을 받으면서 좀 버텨주는 흐름이 하루 이틀 정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자, 코스닥 차트를 보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일단 이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갭을 냈죠.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이 마지막 매물대를 일단 테스트하고 있어요. 마지막 매물대를 테스트하고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하지만 일단 이 위로는 사실 지금 테스트를 하고는 있는데 굉장히 저항이 강한 구간입니다. 굉장히 저항이 강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저항대를 한 방에 막 이렇게 딱 뚫어낸다는 게 쉬운 구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매물 압박을 계속 이제 오늘 이후로는 매물 압박을 계속 받을 것이다. 일단 성공은 한 거예요. 돌려놓은 거에 대한 매물 압박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오를수록 더더욱 심한 매물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매물 압박을 어떤 식으로 이겨낼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의 좀 흐름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최근에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것은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지난주 후반부터 조금 반등세를 보이면서 마지막 하락한 그 부분을 거의 다 회복을 했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여지껏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가
시장을 좀 코스닥 시장을 좀 억누르는, 실제로 보면 지수가 더 올라갈 수도 있었을 텐데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굉장히 급락을 하면서 실제로는 지수가 좀 많이 안 좋은 쪽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다면, 좀 지금은 역으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구간 내지는 꺾이는 구간에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반등이 나타나면서 이 부분을 좀 채워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오늘 내일 뭐 조금 더 오를 수는 있어도 탄력적인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어나가기는 그렇게 일단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코스닥은 3일째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양봉이 나온 것도 나온 거지만 이날도 상승을 했고 오늘까지 상승을 하고 이렇게 저항선에 딱 부딪힌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런 고점들, 여기도 있고, 이 고점들을 바로 이렇게 연속 상승으로 돌파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좀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좀 힘겨운 상승을 하더라도 힘겨운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현재로는. 자, 그러면 오늘은 뭐 해외 시장은 안 봤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만 넘어갔기 때문에 주요 종목들 몇몇 종목들만 일단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일단 오늘 갭 상승하면서 오랜만에 뭐 밑에 선을 잘 지켜줬죠. 그래도 다행히. 갭 상승을 하면서 오랜만에 좀 시장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이 72,000원대, 72,000원대의 저항을 이겨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겨내면서 이 상단 추세선을 돌파할 때까지는 아직은 확신할 수는 없다. 다만 저점에 대한 상승이 그래도 나타났고, 이미 만약에 이 72,000원대의 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해주면서 좀 흐름이 괜찮게 이어지고, 이 하락 추세가 이제 동시에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동시에 돌파해 주면서 한 73,000원대에 이렇게 진입이 된다면 일단 우리가 77,000원대까지도 일단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도 72,000원대 올라서서 여기서 뭐 바로 연속으로 이렇게 77,000원을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며칠이라도 이렇게 좀 조정을 보이다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한다면 76,000원에서 77,000원까지 일단 상승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시장이 3020포인트에서 3050포인트 사이에 들어선 다음에 하루 이틀 조정, 뭐 2, 3일 조정한 다음에 이 삼성전자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이 움직여주면 시나리오가 일단 77,000원까지 오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이후로는 아직 좀 또 진행이 좀 많이 돼야 되는 거니까 미리 예측하기보다는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능하다면 우리 시장은 대략 한 3,100포인트 뭐 100포인트대 초반에 올라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히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하이닉스의 상승률이 좀 돋보였거든요. 하이닉스의 상승을 보면 어제 좀 하락을 했고, 그죠? 어제 조금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하이닉스가. 그랬는데 오늘 상승을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상단에 대한 벽을 뚫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벌써 아침 11시밖에 안 됐는데 어제 거래량을 훌쩍 넘어섰어요.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만들어진 패턴이 좀 그러니까 특이하다기보다는 좀 다른 종목들하고는 좀 다른 패턴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돼서 만약에 상승이 만들어진다면 하이닉스는 뭐 사실 큰 조정을 하지는 않아도 돼요. 스타일이.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냐? 뭐 대략 한 12만 원대 초중반까지는 일단 갈 수 있는 자리가 열리는 겁니다. 지금. 그럼 여기서도 한 10% 정도 10%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일단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들이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 네이버. 네. 네이버도 상당히 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양호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박스권을 아직은 돌파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박스권에서 등락을 보였는데 박스권을 돌파하면 결국 한 45만 원 정도 라인까지, 예, 얘도 한 지금 현재가에서 보면 한 10% 정도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하이닉스 아니라 네이버는 특징이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하락폭도 깊지 않았고 빠르게 올라오면서 사실 이 왼쪽에 있는 매물들을 그 바로 아래쪽에서 좀 소화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위로 돌파가 되면 이 고점까지 가는 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데, 그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사실 곧바로 뭐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흐름상 사실 이 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하고 가려면 좀 여기 고점 근처 갔다가도 다시 한번 조정을 하고 뭔가 좀 새로운 좀 시간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바로 간다고 예상하기보다는, 예. 그래서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하기 전에는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인 흐름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너무 욕심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혹여라도. 예. 그리고 카카오 보겠습니다. 카카오는 상대적으로는 좀 많이 처져 있는 상황이죠. 상대적으로는. 그죠? 이 가격대가 흐름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흐름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이 가격대를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지금 15만 5천 원 정도인데 지금 현재 자리에서 보면 약 한 25% 가까이, 예, 지금 네이버는 한 10%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데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에서 25% 정도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 정도니까 20% 정도네요. 25%는 아니고 20% 정도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수익률 면에서는 어쩌면 카카오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박스가 동일하게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쪽 종목군에 투자를 한다면 박스가 돌파하는 국면에서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카카오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가격적인 면에서. 그리고 삼성바이오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 아이고. 자, 삼성바이오 좀 처져 있었던, 최근에 좀 내려오면서 처졌었는데 어쨌든 저점 상승 나왔고 이 구간에서도 저점 상승 나오면서 오늘 뭐 어제는 잠깐 올라갔다 내려왔고 오늘 시가부터 이제 시그널을 발생시키면서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흐름상 뭐 양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일단 전고점까지의 상승,
예상해 볼 수 있고, 전고점을 만약에 이제 지금 요 추세 저항선 정도에 이제 다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추세 저항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러니까 돌파가 된다. 그러면 요 라인 정도까지 대략 한 90만 원 정도 되겠네요. 90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겠다. 뭐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메리트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죠. 예. 왜냐면 워낙 단가가 있는 종목이라 좀 메리트는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LG화학 지금 최근에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많이 좋지 않은 LG화학에 대해서 LG화학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먼저 최근에 다른 종목들이 하는 어떤 모습을 먼저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한 발 먼저. 그리고 나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거를 일단 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고 이제 만약에 본다면 사이클이 나중에는 빠를 수도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현재 국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현재의 모습에서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사실 지금 뭐 쉽게 매수로 대응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예. 왜냐면 최소한 한 78만 원대 중반 위로 올라서 준 다음에 이 위에서 가격이 좀 어느 정도 형성된 다음에 이제 이거를 기대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걸 막 쳐져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떨어진다. 매수하기에는 좀 불안한 국면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코스닥 종목 좀 보면요.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어제 다 이렇게 큰 음봉을 맞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갭상승하면서 좀 상승하는데 윗꼬리가 많이 길어졌죠. 거래량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모습은 제가 전에도 이 셀트리온 그룹주 여기서 무너질 때도 얘기했지만, 아직은 셀트리온 제약에 이렇게 단타 치시는 분들 빼놓고는 아직은 셀트리온 제약이 이렇게 뭐 단타 치시는 분이나 아니면 완전히 뭐 이 종목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아주 장기로 기술적 분석이 아닌 가치 투자라든지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혹시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실 이 종목을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그렇게 썩 좋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요. 네. 왜냐하면 지금 완전히 지금 추세가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렇게 반등을 기대하고 뭐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좀 약간은 요행을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상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시간이. 그래서 오늘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요 근처로 올라가면 뭐 이 박스에 대한 매물 압박이 상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얻어맞는 거거든요. 엔간해서는 이걸 뚫어낼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하락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흐름인데, 이 종목이 나중에 향후에 어떤 흐름을 만들어 가려면 여기가 아직 저점이라는 보장도 없고, 예, 여기서 좀 시간을 좀 많이 이렇게 매물 소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종목이 좀 뭔가 좋은 흐름이 나타나려면 수개월이 필요하지 않을까. 수개월이라고 하면 2달 이상이라는 거죠. 2달 이상의 어떤 흐름을 좀 만들어 줘야 그 다음에 좀 좋은 모양새가 만들어지면 그때 좀 투자를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은 아니다. 안타깝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주식이라는 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마냥 오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런 종목들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일단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그 상투 가격이 나왔을 수도 있다. 예, 뭐 상투까지 얘기하기엔 좀 뭐하다면 일단 뭐 이렇게 저항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제가 그거는 선에 지금 벌써 며칠째 저항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러다가 밑으로 딱 쏠리기 시작하면, 예, 딱 쏠리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을 제가 봤을 때는 내일 뚫어내지 않는다면 결국은 좀 하락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뭐 분차트를 좀 봐야 되겠지만은 상당히 좀 리스키한 구간에 들어섰다. 그래서 조금의 가격 변동에도 일단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타 지금 뭐 지난주에 좀 좋았던 에코프로는 조금 다르게 보기는 하는데, 그냥 에코프로 BM 말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흐름으로 보기는 하지만 이 종목은 벌써 이제 움직임이 좀 다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엔. 네, 어찌됐든 지금 현재로서는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일단 부담이 많이 가는 자리다. 부담이. 예. 뭐 최근에 뭐 NFT 관련해서 올랐던 뭐 급등을 보였던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당분간은 일단 최소한 당분간은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다. 예. 그래서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자, 어쨌든 오늘 흐름은 전반적으로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코스닥도. 근데 코스닥에서도 최근에 좋았던 게임주들은 약간씩 조정을 보이고 있고, 이 조정을 보이고 있는 이 게임주들은 뭐 지금 완전히 끝났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섣부르지만 좀 급등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단기 조정을 하는 구간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를 확인한 후에 다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시장은 다행히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 크게 되밀리거나 하진 않고 있어요. 지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3,000포인트에서. 그래서 잘 버텨주고 내일까지만 어떻게, 오늘 오후에 일단 중요한 건 오늘 오후에 갖다 붙여놓는 게 중요한데, 오늘 오후에 만약에 상승폭을 키우면서 한 3,010포인트대 뭐 중후반에 갖다 놔준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일 당연히 위쪽으로 분위기가 쏠릴 가능성이 높고, 내일은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힘의 균형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자, 이 정도 오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곧 다시 한번 개편을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의도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뭐 좀 너무 이렇게 딱딱 시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각 부문별로 뭐 예를 들면 이제 코인이라든지 뭐 주식시장, 그리고 해외시장, 그리고 상품시장, 이렇게 각 부문별로 한 번씩은 정리를 해서 좀 디테일한 정리를 해서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할 건데요. 지금처럼 뭐
아침 방송, 저녁 방송 막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이게 상당한 그 효과, 제가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양한 시선에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조금 유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개편을. 그래서 지금 생방송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종목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뭐 이거를 만약에 계속 하려면, 제가 시작한 지 이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지만 이걸 계속 하려면 좀 뭔가 방향성을 좀 새롭게 찾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하는 방송들은 조금씩 좀 일단은 모닝 브리프는 안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시간 투자되는 거에 비해서 조회수도 너무 적으시고, 그래서 모닝 브리프는 일단 하지 않고요. 하지 않고 내일부터는 하지 않고 마감 시황만 일단 하고, 중간에 이제 코인 시황 정도로만 하고, 그리고 해외 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따로 분류해서 좀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코인에 할애하는 시간을 조금, 지금은 굉장히 좀 비중이 이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조회수는 어쩌면 더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코인 쪽에 좀 시간을 좀 늘려보겠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게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아침 방송은 오늘까지만 하고, 일단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좀 개편을 계속해서 좀 나은 조건을 만들고 조금이라도 좀 유익할 수 있는 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서, 초기에 뭐 좀 와리가리 하다가 나중에 막 어느 정도 진행된다가 오랫동안 했는데 그걸 막 바꾸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뭐 어쩔 수 없는 게 아닐까. 그래서 뭐 이걸 그냥 확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도 뭐 한 1년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일단은 아침 방송은 일단 개편이 확실히 되기 전까지는 일단 중단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침에 매매도 좀 많이 있고요. 제가 최근에는 그래도 뭐 좀 한가한 편이었는데 좀 매매도 좀 있고 하니까 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하여튼 뭐 좀 좋은 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볼 테니까요. 좀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매매도 잘 마무리 지으시고 다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